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밤에 킹카였을지도 모르지. 마이크 나오고 있어. 자, 그럼 합니다. 노정열 여의도 앞마당. 안녕하세요. 예, 노래꾼 손병입니다. 제 거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는데 좀 키워주시고 제 거 좀 줄여주세요.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예. 뭐 안 나와도 그냥 뭐 열악한 개비했어요. 예.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 리모델링 했어요. 야, 또 너무 크다 이건 또. 연예인 예능감이 좀 충만한. 예, 뭐 예능 프로그램 같아요. 이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둘이 진짜 저 의 형제 같. 배달은 이복 형제 같아요. 2주 전이었던가 그때 저 방송 끝나고 네. 밥 먹기 전에 사진 찍었던 거 살짝 찍은 건데. 네.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질한 거는 들어오시라고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터에. 같이 하시자는 네. 뜻이고. 개그맨으로. 예. 그다음에 좋습니다. 여기 손병희 선수의 이 두건 기타. 예. 이 두건 저 오다 보면은 5,000원에 팔아요. 그 국민은행 사고 그랬죠. 네. 국민은행 골목으로 들어오면은 12시 부근쯤 되면 항상 거기 일요일 날 금요일만 저기 낮에 오니까 저는 또 항상 중국 관광객들 태운 버스들이 이렇게 있고 네. 그 앞에 노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싸게 파는데 뭐 모자라든지 뭐 스카프라든가 네. 소품들 싸게 파는데 5,000원 주고 샀죠. 뭐 저기 노정열 손병이 딱 써 있고 여의도 한마당인데 주사위를 던진 건 주사위 뭘까요? 그러게요. 던져졌다는 건가 이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의미심장한. 의미심장해요. 그건 그렇고 예. 저에 대한 신상 정보가 누가 털렸습니까? 이원이라 그렇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 드네. 너무 싸다 이원이면 그죠? 그쵸. 한 20원이나 200원 정도는 해야죠. 아무리 뭔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새누리당 220만 명 당원 정보를 400만 원에 팔았다고. 그죠? 야, 400만 원 자체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닌데 220만 명의 이름값 몸값치고는 좀 국장급이라는데요. 아니 근데 220만이면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저 이원이 안 되는 거죠. 18원에 가까운 것 같은. 그렇죠.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18원. 국장급 인사라고 한다면은 예. 꽤 고위직이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꼬마 민주당 때 넘어왔다 그러니까 20년 예. 정도 된 그런 당직자인데 당 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분이 400만 원이라면 한 달 월급보다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국장급이면. 그렇죠. 실제 받는 걸로 따지면. 그거를 400만 원 주고 팔았다. 이건 400만 원에 팔았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도 한 4천만 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게. 400만 원이면 개인 정보, 신용 정보 돈 봉투 하나에다가 1.5배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300만 원 돌렸을 때 비하면. 이게 개인 정보 거래가 빈번하니까 싸진 거지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나저나 새누리당 당원들이 220만 명이나 돼요? 그렇대요. 그리고는 이름 적은 뭐 모르죠. 뭐 저 몰래 저도 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예, 하기는. 그 중에 돈 내는 분들이 16만 명. 진성당원이네요. 거의. 그렇죠. 근데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뭐 7만 몇 명 돈 내는 당원이. 근데 거기 뭐 요즘에 그거 진짜냐 아니냐 뭐 이래서 그다음 5만 명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은 작지만 이 진성당원이라는 거 소중하죠. 예.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민정당부터 짧게 보더라도 1980년에 민주정의당부터 시작하면 30년이 넘는 당 역사인데 돈 내는 당원들을 16만 명밖에 모으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글쎄요. 사실은 몇백만, 200만씩 정도 나와줘야 돈 내는 진성 정당이 우리 5천만 정도 인구라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통합진보당의 당원 정보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뺏어가고. 예. 뭐 한쪽은 일당인 새누리당은 지들이 알아서 돈에서 팔고 팔아먹고. 예. 민주당은 뭐예요 그러면?
민주당이요? 예, 어정쩡합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누구 흉내? 김문수라니까. 김문수 아니라니까. 그럼 누구 흉내는 거 지금? 잘 보세요. 제스처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예. 응? 표정도 보고. 예. 지금 스태프들이 지금 거의 뭐 멘붕 상태인데요? 알고 아니 다시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말하자면 김문수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김문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맞잖아요 이거. 김문수인데요. 누구십니까? 아 진짜라. 그 진짜 똑같네. 나 도지사인데. 야 좋다. 도지사입니다. 야 김문수 내가 따라해야 돼. 이거랑 이건 다르죠. 다르죠. 아이 뭐가 달라요? 똑같이 멘붕 상태 빠졌잖아요. 좀 MB예요 MB. 예? 아따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물론 이제 DJ 버전도 사실은 나중에 하겠지만 아따보다는 애를 많이 그렇죠. 많이 애를 썼어요. 말해야죠. 예. 예. 따라해 보세요. Listen and repeat. 예. 그렇지 맞잖아. 그 DJ가 아니라니까요. 김문수라니까요. 아무튼요. 참 18원짜리 예, 당원 명부. 18원짜리 1인당 1.8원. 1.8원. 예. 아 이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니지. 이원 맞네. 네. 1.8원이네. 1.8원. 네, 이 사람의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 이름값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의 이름값이 1.8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근데 뭐 그 1.8원 받아서 넘겨봤자 뭔 일 있겠어요. 예. 뭘 이용해 먹겠어요 그걸로. 그걸로 이용해 먹을 수는 참 많지 않겠어요. 일단은 어디서 온지도 모를 그런 스팸 문자들이 많이 오고 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는 전화도 여러 번 올 거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게끔 연락이 올 테고 아마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가 돼서 대선이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아마 당원을 사칭하면서 예. 당을 사칭하면서 전화할 수 있는 거고 그 400만 원에 예 가능한 것들은 참 많지 않겠습니까? 220만 명이다.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박근혜와 전두환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요. 요즘에 굉장히 친해지시고 일맥상통하시고. 원래 오빠였다며.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러면 듣는 순자 씨 기분 나쁘죠. 그분이 굉장히 이순자 씨가 한 성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주정의당. 그 턱으로 확 찍으면 어떻게 해요? 성형 수술 안 하셨나? 좀 했지만 그래도 아직 턱은 남아 있죠. 아니 아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예. 그 이순자 씨 턱에 찍힌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전두환 대위 시절에 예. 박정희 눈에 이렇게 띈 거죠. 야 역시 아니 그때도 그러면 이렇게 됐었나요? 눈에 띌 정도로. 아니 그 정도 아니었고. 훤했었나요 그때도? 이렇게 된 거죠. 1961년 5월 16일 날.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 질문에 일단 답변을 하세요. 전두환 대위가 박정희가 그때 사진 봤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아 그래서 아니 그때부터 훤했나 싶어가지고요. 그때는 한 30살 정도. 세상을 훤히 비춘 건 아니군요. 30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5월 16일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불안불안하잖아요. 아 불안하죠. 예, 불안불안. 국민들 민심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신망을 받고 있었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시가행진을 하면은 불안한 이 쿠데타 이것도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는구나라고 면피가 되고 면피도 되고 또 이제 육사생들의 행진하는 걸 보면서 시민들도 안심하고 선전선동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육사 교장이었던 강용훈 중장 이러던가 또는 생도 대장이었던 뭐뭐 준장 이런 사람들한테 접촉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대요. 어머머. 예, 거절 당했을 때 당시에 서울대학교인가 고려대학교인가 서울대학교였을 거야 아마 ROTC 교관으로 있었던 전두환 대위가 그때 ROTC 교관이었어요. 하긴 뭐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니까. 게다가 육사 출신 중에서도 최초로 4년을 딱 마친 그러니까 한국 전쟁 기간에 입교를 했거든요.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거의 다 10기까지는 그냥 뭐 6개월 만에 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계속 소모되니까요 소위들이 전방에서 그랬는데 11기인 이 전두환 동기들은 최초로 4년을 마치고 그러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는 훈련만 받은 거죠. 공부만 하고 55년에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인간들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정호영 뭐 이런 인간들인데
그래서 그 11기는 이 자부심이 남달랐대요. 예. 우리까지는 그냥 가라고. 우리 위까지는 가라고. 우리가 진정한 육사 일기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웃기는 게 지들이 4년 나온 거는 그렇다 치고 윗기 선배들은 사실은 목숨 바쳐 싸우고 소모품으로 진짜 몸빵하면서 국가를 지킨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요. 8기가 예를 들면 김종필, 예. 김종필 이 8기인데 무슨 가라야. 예, 김종필이 전쟁 발발 당시엔 중위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동기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전쟁 끝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저 죽은 사람보다 적었다는 얘기죠.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싸워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예. 예? 맥락이 어찌 됐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련한 그 부사관들 있잖아요. 하사관들, 뭐 상사라든가 중사 이런 소대 선임하사, 중대 선임하사 이런 사람들이 신참 팔이 파릇한 그런 뭡니까 계급장 달고 온 소대장, 중대장, 특히 소대장 어리버리하면서 겨우 이제 싸울 만하게 됐다 그러면은 죽어 나자빠지고. 예. 아무튼요. 그래서 이 전두환 대위가 육사를 찾아갑니다. 가갖고 후배 생도들한테 해갖고 시가행진을 하기로 한 거죠. 이거 뭐예요 이게? 꽃이었다는 얘기겠지. 구라예요, 구라? 예. 본인은 뭐 이렇게 오늘 잘 되는데. 예. 뭐라고 했어요, 본인은 그리고?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어. 그때는 더 많이 많았겠지. 그리고 박통이 좋아 그랬겠지, 아니면 박정희 소장이 좋아 그랬겠지. 그래서 시가행진했고 그 유명한 사진 있죠. 그 저 항공 잠바 입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죠, 박정희가 열중시하고 옆에 얼룩무늬 입은 차지철이 수류탄 앞에 서 딱 서 있고. 예, 차지철. 그 사진이 바로 육사 생도들의 행진을 예, 보고 있는 사진. 그 유명한. 예, 그래서 그때 강렬한 인상을 받고 전두환을 키워주는 거죠. 예.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중심이 된 하나회. 승승장구하고 전두환의 회고에 따르면 1년에 한두 번씩 자기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불러갖고 자리를 함께했다. 박정희가 예. 전두환을. 예. 그래서 전두환은 그 후에 요직만 예를 들면은 일사단장 이런 거 하고 뭐 박정희가 죽기 전에는 보안사령관을 합니다. 보안사라는 게 참 가장 무서운 절이었잖아요. 예. 기무사, 보안사. 그 옆에 친구는 계속 거길 따라다니죠. 잠깐만. 예. 본인이 일사단장 하고 나면은 예. 친구야 나도 해서 예? 하고 보안선 본인은 가만있어. 오늘 김문수, 김대중 선생님은 조금 이상하지만 한마디 했고 그다음에 와 전두환, 노태우. 야 옆에 있으면 금묵자욱이라더니 완전히 문 옆에 있더니 흙이 돼 버렸네. 세상에. 금묵자욱 좀 이상하다. 유유상종 이거 아니야 금묵자욱이야. 네. 아무튼요. 야 그렇게 이제 계속 나중에 대통령까지 친구야 나도 좀. 야 이거 봐라. 기회 있을 때마다 치고 들어오는데 아주. 그러니까 네. 박근혜 오빠기 맞구나. 오빠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빠를 옹이하고 그 쿠데타를 시가행진하면서 육사생도들을 이끌었던 얼마나 이쁜 오빠겠어요. 예. 그때 이순자 여사만 없었으면 남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회는 박정희의 비호 아래, 박정희 정권 비호 아래 커진 거고 그 하나회 출신들이 군내 요직을 독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죽었을 때 12.12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조직력도 그랬던 거고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당을 만들고 광주하고 뭐 이랬던 것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군요. 예. 피가 같네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예. 둘 다 별 2개 때 뒤집고 그럼요. 어쨌든 하극상이었고 보고 배운 게 그거였는데 보고 배운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박근혜 여사 그런 말 하시는구나.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IS 또 IS도 하려고 그래? 아니 그건 한번 해봐 IS도 그럼. 못해요 그거는.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집에서 보컬 트레이닝, 성대모사 진짜? 트레이닝 해드릴게요. 이제 가수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재미 붙이면 안 되는데. 재미 붙이면 좋죠 뭐. 자 뭘로 할래요? 자 IS 뭐라고 했어요? 그걸 또 연습도 안 해놓고서 뭘 얼굴에도 되냐? 잘 한 다음에 통과를 해야지 예심을. 그런 거야? 이대한. 와, 이 꺾어지는 소리까지. 이야 오늘 가장 포인트를 아시네. 역시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이거 있잖아. 야, 그걸 꺾을 줄 아시네. 그래서 그 금융실명제랑 사실은 하나회 척결이 이 양대 업적이잖아요. 그나마. 예. 예. 그러니까 하나회 같은 경우 하여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리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쿠데타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물론 그만큼 사회가 발전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군내 사조직이 척결이 되니까 예. 아 근데 이번에 참 부활하긴 한다. 부활이래. 예, 부활. 강창희 국회의장 지금 우리 노래 밀고 부활을 있다며요. 그러면 준비할까? 예. 국회의장 나오잖아요. 강창희 야. 하나회 출신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박정희의 분신 박근혜가 있고 전두환의 떨거지들 강창희, 정호용, 뭐 노태우 예. 이 라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 후계구도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 후계구도로 딱 맞닿아 있군요. 당시에 판도 그렇게 짜져 있던 그렇죠. 거고 예. 서거를 하셨지만 나중에 예. 총 맞아가지고 예. 야 그러니까 오빠일 수밖에 없고 지금 7인회라고 이렇게 이름 불려지는 그 세력들 네. 5060까지 네, 네. 야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군요. 그분들은 그 안에 또 사실은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예. 최병렬부터 해서 다들 선수들이 다들 모였군요. 박정희 정권 때 예. 그 잔뼈가 굵고 승승장구했던. 예, 잔뼈가 굵고 언론계도 승승장구했었던 그런 구 세력들이죠. 근데 뭐 박근혜 씨는 굳이 뭐 인정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모르는 일이라고? 아니면 살짝 또 완전히 부정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얘기해야 될 때 예. 얘기 안 함으로써 특기죠 그게. 예. 1년에 뭐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한두 번 정도 있을까요? 연중 행사입니까? 예. 그래서 그걸 과묵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국민들 중에서는 참 하다못해 월간지도 말이에요. 안정돼서 좋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월간지도 한 달 한 번씩은 다 크게 이렇게 특정 거의 그러니까 개간지도 아니고 개간지는 이제 1년에 네 번 나와야 되는데. 예. 1년에 2번 나오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나요? 있어요.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그 번. 순간인가 그러면? 그냥 순간은 보름 순자고. 그건 야 아니- 손병이가 모르는 것도 다 있네. 예. 아니 1년에 2번 나오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경년지. 그거는 2년마다 한 번씩이지. 경년이라는 것은. semi-year. 저 영어 semi-year. semi-year. 그러다가 세미트리에 묻힐 수가 있어요. 세미트리. 아 그러니까 전두환이 진짜 오빠일 수밖에 없고 예. 아 박근혜가 되면 확실히 560 세력들이 부활하고 그 옆에 포진해 있고 특히 강창희는 저희 대전 지역구를 알아요. 아 그렇군요. 그 젊은 나이부터 진짜 전두환이 그렇게 키워져 가지고 중간에 2번씩 떨어졌어도 지금이 6선이죠? 그럴 거예요. 그거 얼마나 해먹은 거예요? 그 저 뭐야 이번에 된 거잖아요. 자민련에도 있지 아 않았어요? 그럼요. 예. 충청권 또 그쪽을 그러니까 지역으로 군사 독재 그다음에 지역 감정 이런 거에 다 총화가 강창이죠.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사실은 김영호나 박희태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예, 법대 출신 그냥 서울법대 떡검 출신 박희태가 낫지. 네. 이거는 무슨 군사 독재, 쿠데타, 잔재, 지역 감정의 총화인 강창이가 66인가 그래요. 만으로 지금. 67된 그러니까 강창희도 어떻게 된 네. 거냐면 저기 그 하나회에 까마득한 후배죠. 어린 전두환에게. 막내급인데. 예. 예, 전두환에게. 그런데 그렇잖아요. 5공화국의 출범은 그러니까 그 5공화국 출범은 뭐냐면 신군부라 그러죠. 옛날 신군부. 구군부 말고 예. 신군부가 자기들의 권력을 그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외부로부터 수혈을 해야 돼요. 일단 예전에 아마 그 유신 시대 때 해먹었던 사람들은 그때 다시 전부 다 기용하게 되면 구하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인재들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로 그때 민정당의 그런 대북격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장에 있었던 김재형, 예, 기억나죠? 예. 예, 그 양반 같은 민간 쪽에서 끌어오고 또 부족한 자원들은 자기 내부에서 충당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동료 선후배들 다 같이 옷을 벗는 거야. 예. 군복을 벗고. 싹 다 그냥 예. 강창희도 그랬지. 그때 계급이 얼마 안 됐어요. 뭐 제가 소령인가 알기로 대위인가 그래. 예? 소령인가 대위 이 그렇죠, 정도, 그렇죠. 예, 소령인가 중령에서 예, 올라왔어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됐고 뭐 박준병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영관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대장, 연대장 이런 전두환은 이제 사단장급이었잖아요. 예, 이미 별 두 개고. 별 두 개. 별 두 개면 사단장입니다. 뭐 7세죠 사실. 자기가
이 지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최대 병력이 10,00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후배들 그러니까 대대장, 연대장 뭐 이런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정도 사실 정호용 하면 저희 참 80년대 후반 특전사, 90년대 광주 영혼들에게 정말 가장 씻을 수 없는 그렇죠. 죄를 저지른 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 전두환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초임 장교 시절에 미국에 가갖고 레인저라고 해갖고는 공수특전단 특수전 교육을 바꿔요. 그래서 야생에서 진짜 칼 하나 갖고서는 뱀 잡아먹고 이런 것부터 생존 기술부터 하고 다 그걸 습득해서 오거든요. 당시로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모태가 돼갖고 우리나라 이제 공수특전단이 창설이 되고 그럴 때 전두환은 거기 사령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자의 아버지 이규동 전두환 정권 때 대한노인회 회장을 했었던 이규동 씨가 이순자 예. 씨 아버지. 부친이시구나. 근데 이규동이 바로 이 공수부대의 전두환의 선배예요. 아이고. 그게 인연이 돼갖고 예, 이순자 씨와 인연을 맺게 되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이순자 학생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쯤 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자라면 육군 중에서도 육사 공수부대 공수부대. 그런 지론을 갖고 있었대 이규동. 예. 그러니까 자기 그 딸을 사윗감이 찍은 거죠. 예. 야, 정략결혼이네. 일종의. 그건 모르겠어요. 둘 사이에는 연애가 됐을 거겠지만. 아 그럼요. 예. 그 유명한 이심전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됐을 때 전두환은 40대였습니다만 이순자는 30대였어요. 영부인도 일찍 됐네. 예. 우리도 이제 40대 초반 중반인데 우리도 그럼 거의 대통령급 나이가 됐군요. 하려면. 그럼요. 그 마흔이 넘으면 사실 우리 헌법상에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하게 돼 있고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뭐 그 당시에 영동의 빨간 바지라고 영동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영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동 시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쪽이 영동은 대관령 뭐 이런 영동인데 그게 영동이고 서울 강남 쪽도 영동이라고. 그렇지. 영등포의 동쪽인데 거기 개발바라 한참이었을 때 빨간 바지 입고서 부동산을 누볐던 투기를 일삼았던 게 이순자와 그의 또 친구야 나도의 그 김옥수 여사. 그 집안은 뭐 여자끼리도 친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네. 왜 몇 년 전에 알토란 같은 내 돈 달라달라고. 예, 그 얘기가 바로 빨간 바지 입고선 누비면서 시작한 치부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야, 그러니까 박근혜와 전두환은 정말 의남매 같은 그리고 그럼요. 핏줄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MB는 사실은 자본 독재 문민 쪽에 가깝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예. 근데 박근혜 여사는 지금 정호용이나 강창일을 저렇게 중용하는 거 보면 옆에 두고 그다음에 또 최병렬이 이런 구시대 조선일보 출신들의 이런 언론 권력들 잔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 사실 안 되겠지만 MB보다 더 간악하게 더 치사하게 그리고 국민들과 역사로 따지면 있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시중이가 한 거는 이제 유도 아닐 것 같아요. 최병렬이 대통령장 안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럼.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최병렬? 바로 그 부분 맞아요.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했을 때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대표였었던 서울시장 별명이 최틀러였죠. 최틀러. 예, 아주 그 강성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최틀러, 최병렬. 그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 역시 정치라는 것은 정말 참 건강들 하셔 근데 6순, 7순들, 8순도 있는데도 그렇게 합치면요. 나이가 7명 다 합치면 나이가 516살이래요. 516살인가 518인가 그렇대요. 이게 제일 재밌어 오늘 것 중에. 그걸 누가 또 더 해봤냐? 더 해본 거예요. 트위터에서 봤어요. 네티즌 수사대, 트위터 수사대 진짜 이거야 이거. 아니 지금 살 떨리지 않아요? 전 세계 선진국이라는데도 다 30대 40대들 대통령 총리 수상들 나오고 이렇게 젊어지는데 우리는 정말 노인 공경 사회는 맞는 것 같아. 기본이 60이야 70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MB가 MB 정권 7순이지. 동안 이게 바로 이게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런 것이 저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20년 전으로 후퇴하는구나. 빠꾸. 뭐
560 뭐 이 시기로 후퇴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잘못되면은 그보다 플러스 20년 전에 아니죠. 6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의. 지금 아세요? 1960년. 금년은 1970 62년 전으로 2012년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뭐 60항쟁 25주년이라 그래갖고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모처에서는 10월 유신 40주년이라고 준비하고 있는 세력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10월 유신 40주년을 가장 성대하게 기념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번에 정권 찾아오는 거예요. 예? 아, 정권요? 예. 찾아온다고요? 이어받는 거죠. 말을 잘해야죠. MB랑 그래도 친하던데요, 이제는. 이제 이번에 끊으려고. 그러니까 유신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 그래? 예, 자기 세력들이라 그러면 뭐 이어받는 거지만 저기 승계 받는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승계 하긴 요즘 분위기 보면은 서로 뒤를 봐주려고. 아, 그럼요. 승계한다고 봐야죠. 예. 이 탈환은 아니잖아요. 유신이라는 게 원래 뭐 중국의 어디에 나온 말이라고 한다니다만 이게 처음으로 나온 것은 1860년대에 메이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예,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명치 유신이죠. 이거를 통해서 그 일본어로 한 메이지 이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일본이 그 전에 그 장군들 그 막부 그 무사 정권이 예. 몰락하면서 이제 이름뿐이었던 천황이 실세가 되고 그 천황 그때부터 이제 신화가 계속 조작되는 거지. 역사도 예. 새로 쓰고 그래갖고 만세 일개가 어쩌느니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입헌 군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본이 근대화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추고 그러고서는 뭐 불과 20-30년 만에 동아시아의 최고 강자가 되고 그다음에 뻗어나간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군사 제국주의 침략으로 바뀐 거죠. 뭐 그런 그거 역시 그거 따온 거예요. 뼛속까지 일본 사람인 우리 다카키 마사오? 예. 그 사람이 또 일본 육사 또는 오카모토 미노루. 두 개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카모토 미노루가 원래 창시 개명한 건데 네. 다카키 마사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했는데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그 마사오가 정의 이거거든요. 아, 그거 너무 티나니까. 너무 오히려. 티나니까 네. 그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이름을 딱 지어지. 야, 박정희는 우리나라 군대 역사상 일본어를 가장 잘했고 아마. 아니 가장 그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야. 육군사관학교를 3개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만주군, 일본군, 일본 육사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예. 한국 육사. 그 왜 그렇냐면 만주군 갈 때도 사실 문경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하던. 예. 그 당시에 선생님이면은 엘리트죠, 그래도. 엘리트죠. 사범학교 나와서 식민지 알아야 청년들이 가르치니까. 식민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나팔도 불고 잘했어요. 예. 그랬는데 형님 박상희 아니 한 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충성했다. 조국 그게 이제 일본인데 그 혈서까지 쓰고 그래서 그 또 한 번 재수한 끝에 만주군 사관학교 가서 해요. 근데 거기서 수석인가 이렇게 졸업을 하면서 맞아요. 그때는 수석이었고 일본은 3등인가로 졸업한 걸로 제가.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 성적이 좋으니까 특별히 일본 내지에 있는 일본 육사를 편입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얼마나 이뻤을까 일본에서 보면. 그리고는 이제 해방된 다음에 또 육군사관학교를 그 뼛속까지 친일 왜 to the bone. Japan friendly. 왜냐면 그때 뭐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예.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자기보다 경력도 낮고 나이도 젊은 그런 그 상관들을 무시했는데 백선현만큼 무시할 수 없었지. 아, 살려주신 분인데. 살려주셨고요. 예. 또 같은 부대 소속이었거든 간호특설 예. 때 뭐 이런 거였는데 자, 오늘 박근혜가 전두환 얘기 듣고 있는데 뭐 악상이 떠오르신 노래 있으면 들려주세요. 12시 32분.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예. 예. 그 악상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실패한 예술가들 중에 나중에 독재자로 이렇게 큰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아, 그 핏줄도 예술의 열정이 이제 독재의 피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질이 하여튼 그렇죠, 사실. 예. 광기 때문에 그런 예, 건지 아니면 예. 좌절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도 반동심이지만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박정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좌익에서 이제 히틀러가 예. 실패한 화가였거든요. 아, 화가 예. 그림 좋아했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정희 역시 음악에 꽤 조예가 있었어요. 그 술 취하면은 일본 노래 잘 부르다. 일본 노래 부르고 예. 일본 하이쿠라 그래 한 줄짜리 단시도 딱 읽고. 야. 그 저 일본 검차구 뭐 달빛 아래에서 향수에 젖기도 하고. 예.
2인자였던 JP 이 양반도 서예 좋아하고 연주 좋아하고 필이 잘 불고 그랬잖아요. 이 JP가 자의반 다의반으로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벙크가 나요. 벙크. 이번에 우리 박근혜 여사가 정권을 잡아와야 이 JP도 100살까지 해먹고. 어이구. 그렇죠. 김종필도 오래 살아요, 그죠? 오래 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가실 분들은 안 가시고 DJ 노무현, 김근태는 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느님이 먼저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옆에 같이 놀고 싶으신가? 그렇게 얘기를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버리는 거죠, 아직.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예. 예. 저희도 빨리 갈까요? 빨리 가서 노래 좀 들려주시고 저는 웃겨드리고. 글쎄요. 저는 형님은 기독교인이시니까 저 예수님하고 그쪽 책임지시고. 전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저는 절에 자주 다니니까 저 각 전 이렇게 흩어진 모두가 다 부처거든요. 부처님은 한 명이 아니라 부처님 지금까지 한 30억, 50억 명 되거든요. 그 50억 명은 웃길 테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천당을 가고 저는 극락강상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살아온 길로 따지면 지옥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 명심하시고. 야, 한 방으로 죽여버려. 노래 띄워달라니까 뭐 딴 그러니까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 못다한 예술론을 발휘했던 케이스가 몇 번 히틀러, 있는데 또 박정희 그래서 아니 박정희가 그래서 못다한 예술론을 발휘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히트곡이 두 개가 있죠. 70년대 네. 새마을 노래 네. 그리고 나의 조국. 새마을은 마을 길도 넓히고 그거요. 다시는 본인과 같은 불행한 정치인이 나오지 않도록 은인자중하던 우리 군부는 민간에게 생각이 난다. 은인자중이란 말 했잖아요. 지가 들고 나가지고 네. 다시는 본인과 같은 불행한 정치인이 나오지. 그래도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자기 부하한테 총을 맞아서 가는 불행한 정치인이 됐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야 이제 오늘 와 박정희 했어. 전두환, 노태우, 김문수, DJ는 한마디. 그다음에 YS까지. 이야. 됐어요. 매출이 도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와 새마을 노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구일본 그 풍이고 행진곡 군가풍이거든요. 나의 조금 뭐죠? 나의 조국 백두산의 그게 푸른 군가가 아니고 박정희가 만들어 갖고 아. 유신 말기에 그때 TV 키면은 그 노래. 맨날 나왔잖아. 나의 조국. 마이 마더 컨트리. 예. 마이 마더 컨트리 님자 틀어. 전국에 확 틀어가지고 예 빨리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정희 작사 작곡이라고 나오고 있는. 네. 본인이 작사 작곡한 나의 조국 틀어.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조국이란 노래 속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장미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슭 이
경험이라는 게 어렸을 때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떠오르죠. 이거 아니 근데 진짜 박정희가 이걸 작사 작곡했을 정도면 실력이 상당한. 예, 문경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밴드부 구성해갖고 자신이 직접 트럼펫도 불고 그랬었대요. 그 정도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청명하고 명민한 사람인데 네. 그거를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진짜 민주화나 이런 걸 썼어야 되는데 자기의 아까 말한 그 권력화되면서 히틀러처럼 사실 일종의 광기였죠. 그렇게 그 당시에 그 뼛속까지 친일도 되면서 빨갱이 레드 컴플렉스 그 당시에 쿠데타 세력들이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던 뭐 가난한 농민 출신의 본인은 은인 자중하던 자의 이런 걸 참을 수 없어 조국에 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삼아 이렇게 네. 그죠?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의 침략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이거 참 그러니까 모든 머릿속에는 그 권력에 대한 네. 또 북한 그 반공에 대한 이걸로 전 국민을 18년 동안 이분이 사실 그 과묵하고 심지가 굳고 청년 결백하다는 그런 이미지로 뭐 세뇌되었지만 예. 보면은 아니죠. 예, 일단은 친일의 선봉에 섰었고요. 예. 친일 선봉에 섰었고 바로 해방된 다음에는 남노당 그땐 좌익 세력이 만만치 않았으니까 네. 특히 대구는 더 그랬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기도 했었고 또 그 자기보다 훨씬 유명하고 인품도 있고 똑똑했었던 형을 따라서 남노당 박상희를 따라서 그렇지만 그 46년도에 대구 폭동이라고 얘기를 나와 있었던 그 사건 예, 때문에 그때 이제 죽고 처형 살해당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노당의 그 중요한 직책에 있다가 숙군 때 그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불고 예, 동지를 판 꼴이 됐지만 예. 아무튼 그 뭐 그렇다고 쳐요. 하여튼 두 번의 사상 필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반공을 국시로 삼아서 예. 대통령 한 거죠. 그러고선 결국 나중에 국민을 배신한 거죠. 그렇죠? 예. 왜? 민정 이양하겠다. 하긴 했어. 근데 자기가 옷 벗고서 자기가 대통령이었어. 그때부터 유체이탈화법이 예. 민정 이양은 맞는데 자기가 민간인이 됐군요. 네네. 군복을 벗고. 예. 야 희한한 거야, 그지? 예. 자위 행위도 역시 자위대라 자위를 하신 별 거예요. 2개에서 별 삽시간에 별 4개 된 내기로 다음에 단 다음에 다시 벗고 나서 또 민간인으로 되고. 그렇죠. 야 변신의 달인. 그 전두환이 따라한 거잖아요. 예, 그대로 떴더라고. 예. 그러고서는 해보만 하겠다. 삼선개헌 그래서 온갖 반대도 불구하고 삼선까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승만이 1, 2, 3대를 하고서는 종신 통로로 가니까 아주 옳지 않아 갖고 네. 두 번만 하게 했었는데 3선까지 할 수 있게 네. 바꾼 거예요. 이번만 하겠다. 그래 놓고서는 3선 한 다음에 또 바꿔 헌법을 10월 유신이라는 게 바로 예, 그거예요. 예, 그렇죠. 자기가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예, 그래서 유신 정우회라는 거 만들어 갖고 유신 정우회 또 통일주체 국민회 이런 건 전부 다 이런 의원을 가장한 정치 그 제도를 가장한 자신들의 똘마니들이죠, 뭐. 똘마니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는 50m 앞에서 뛰는 거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예.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유신 40주년이 온 거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박정희 덕분에 우리가 경제 발전했다. 그게 아주 우리 뼛속 깊은 신화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신이고.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발전했다. 예,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국민들이 우수했다. 교육열 있었고 우리는 심지 그러니까 뇌관만 있으면 터질 수 있는 네. 그런 폭탄이었다는 거죠. 경제 얘기 나오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지금 2012년도 대한민국 국민들 사실은 70억 인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물질 만능이 위험하고 배금주의가 황금 만능 사상이 위험하다는 걸 지금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목도하고 있죠. 행복한 나라라는 게 자동차 뭐 비싼 거 타고 아파트 몇십 평 넓히고 연봉 올라가고 이것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 그렇게 다들 쫓아가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노인들이 목숨을 끊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치고 저출산율이고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나라가 그러려고 경제 발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행복하려고 한 거지. 네. 우리가 뭐 아주
옛날 구닥다리 얘기 같지만 어렸을 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사람들이 살갑게 하고 그러다가 6, 70 살다 가는 게 낫지. 이렇게 8, 90 수명은 20년 정도 늘었지만 더 스트레스 쌓이고 더 병 안고 하고 그걸 고치려고 또 돈 써가면서 병원에 가서 또 연명을 하고 이게 사람이 가치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종교가 있든 없든 사랑과 자비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지네가 경찰 국가로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건수를 찾고 악의 축을 찾고 사실은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함께 평화롭게 잘 살자는 거지 지가 힘을 갖고 악의 축 정해가지고 맘에 안 들면 정권 솎아내고 아프리카 아이들 지금 얼마나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박정희 때 경제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일 뿐이지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축도 아니고 선진 미래 행복 국가가 아니죠. 또 국민들이 의료 혜택이라던가 복지가 또 최상급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또 가장 정의로운 건 더더욱 아니에요. 아니 법은 잘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사법기관은 있나 봐요. 자국민 대비 재소자 비율이 이겁니다. 1위. 가장 범죄인이 많은.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은 가까운 일본이나 또는 미국을 선진국의 예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바는 아니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요. 절대 빈곤에 있을 때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에는 우리나라는 그때 세계 최빈국이 하나였으니까 어떻게든 밥은 먹고 보자라는 것이 나중에 하면 된다 정신으로 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압축 성장을 한 것이 IMF 때 한번 터졌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우리한테 뼈속 깊이 남아갖고 식민 사과는 물론이요, 그죠? 기형적인 경제 성장 또 억압된 인권, 복지.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탄압받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사실은 박정희가 그 잘못했던 그게 사실 80년 광주에서 다 폭발한 거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을 학살해도 되는 그 피로 이어진 거죠. 저는요 아무리 경제 발전 좋고 북한을 팔아먹어도 자국민을 그렇게 학살하면서까지 권력을 탄찰한 자를 이렇게 살려둔 나라도 참 착한 사람들이고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놈은 또 돈을 몇천 원씩 안 내고 있고. 이게 사람한테는 이로써 할 짓이 원래는 정의가 살아있다면 단죄를 해야죠. 사람이지만 사람이었으면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스탈린이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나이 지긋했던 노혁명가들은 스탈린 시대를 그리워하고 마오쩌둥이 죽은 지 지금 30 몇 년이 35년인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의 악다구니보다는 마오 동지 살아있을 때가 좋았어 이런 게 있는데 분명 좋은 점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10월 유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향수고 잘못된 메모리죠. 왜냐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들을 키울 새도 없이 그냥 복종하면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온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민주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고 특히나 여러분 독재 정권일수록 자유민주주의라는 민주 뭐 자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고 민주시민들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김재기의 총을 맞은 것도 당시의 분위기, 밀란의 분위기 내지는 저항 혁명의 분위기. 김재기 총이 아니었더라도 아마 그때 차디철 입에서 나온 그 표현이 육성으로 지금 파일은 없지만 일어나면 몇만 명, 몇십만 명 깔아뭉개는 거는 일도 아닌 정도까지 갔을 정권 말기죠. 그죠? 그럼요. 그때 부마 항쟁이라고 해서 그때 아마 김재기의 총이 아니었으면 우리 시민들 정말 몇만 명이 학살될 수도 있었던 그랬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기는 총을 뽑은 거죠. 참 그런 의의는 있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야수 심정으로 그야말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하는. 어쨌든 살인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게 살인. 그 히틀러도 사형이 처음 안 되죠 원래는. 그래 저
뭐야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사람들 다 그럼 저기죠. 살인자들이죠. 그럼. 그 요즘에 그 당시에 기록들 이런 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박근혜 불쌍하죠 사실. 전 비대위원장 예. 현 한참- 의원이고 예. 엄마 아빠가 둘 다 어쨌든 총 맞아서 간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돌이켜 보면 한 인간이 그렇게 정권을 별두 개짜리가 하극상 일으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총 맞을 일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잘하면 합참의장이나 별 4개까지는 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게다가 인간적으로 더 불쌍한 거는 네, 거기까지만 했었어야죠. 딱 더 불쌍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툭한 마약 먹고 공쟁이거든요. 예, 이렇게 됐고. 근데 불쌍한 게 아니라 저는 부러운 게 그러면서도 뭐 돈은 항상 몇백억씩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얼마 전에 근데 청렴한 아들 낳았다고 저 거기 플랜카드 붙여놓 있더라고요. 예. 고향에. 그러니까 박정희는 청렴했는데 아들들이 재테크가 좋은 거예요. 그건 몇백억 물론 이제 정수재단은 아예 탄천한 거니까 그거를 국민들은 이제 반 이상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가 깨끗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상당히 좋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럼요. 예. 예, 죽는 순간까지 심수봉 씨 옆에 있었고 S양도 있었고 정인숙 사건도 사실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요. 하여튼 뭐 인간적으로 불쌍한 거는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재산 다툼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아그또 그 친척들끼리 칼부림이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또 여동생 하나는 젊었을 때 결혼 생활 한번 파탄 나고서 요즘에 또 송사에 같이 묶여갖고 그렇죠? 유경재단 이게 지금 뭐 인격 모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만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손병희 씨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아직도 5, 6, 7, 80대 선배님들 머릿속에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깨끗했어. 이런 것도 다 허구고 신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언론이 그렇게 길들여 왔지만 예. 육영재단이라고. 그런 분들은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찍으셨고 이번에도 새누리 많이 찍으셨는데 유경수 육영재단. 그러니까 유경재단이 예전에 정수 장학회는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 아니에요. 그거 저 뺏은 거 갖고 한 거고 예. 유경재단 어깨동무 내고 아 어깨동무 맞아. 그리고 어린이회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유경재단이거든. 아 그러니까 그게 유경수에서 숫자만 뺀 거군요. 모르겠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유경재단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웃겨요. 그 돈 어디서 나서 말이야. 깨끗한 게 아니고 완전히 제가 뭐 좀 과장되게 카다피가 사실 더러울 필요가 없는 게 나라가 지 거였고 아 네. 사실 북한도 김정은 저 대장이 굳이 뭐 어디 쟁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 돌아다니면 자기 돈이고 자기 거니까. 땅인데 그렇죠. 사실 더럽진 않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네. 그냥 있는 대로 명령하면 되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MB가 박정희나 카다피나 북한보다는 조금 열심히 버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로 몇 천억씩 몇 조씩 해먹으려고 뭐 맥쿼리도 이용하고 아무튼 합법적으로 해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예. 사실 그거보다는 박정희처럼 아예 그냥 나라가 자기게 좋죠.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야 술골통도 좋아하겠네. 노정열 팬 되겠네. 지들이 그냥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발전에 도움되는 건데 북한에서 큰 성과를 거뒀던 천리마운동 그거에 고무받아갖고 새마을운동 예, 역시 그런 거죠. 그리고는 이 북한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것을도 모티브로 삼아갖고 예. 남에서 뭐 하여튼 뭐 아 중화공업 육성이 뭐 괜히 나왔겠어요? 당시에 북한이 또 막판에 예. 자신의 우상화 작업 기울이고 그랬던 것도 역시 뭐 무관하지 않은 예. 또 성웅 이순신과 자기를 동일시시킴으로써 물론 이순신 장군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뭡니까 재발견 또 현충 그러니까 아산 현충사 이런 거 성역화 작업 이런 것도 모두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본인의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죠. 국민에게 주입시키는 그러니까 친일파였던 예. 그것을 덜어내기 반대로, 위한 예. 세탁이죠 세탁. 그렇죠. 예. 이념 세탁이고 또 남도당 출신이었던 자기 이력을 저기 바꾸기 위해서 또 반공을 한 거죠. 반공으로 예. 특히 형 박상희의 친구였었던 그 황태성 씨가 북한에서 특사로 왔을 때 네. 결국 사형시켰잖아요. 특사로 왔으면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응? 아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 조용히 그냥 보내는 게 외교죠. 외교죠. 예. 그 특사 아니면은 잘 됐으면 거기서 악수하는 건데 아직은 그거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뭐 온 거 내가 눈 감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올라가세요. 보내면 되는 건데 그걸 잡아 죽여요. 그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 그 이데올로기 세탁을 위해서는 네, 그걸- 출세를 위해서는 네. 정말 가난무도한 자랑무도한 자군요. 네. 물론 막걸리를 먹고서는 뭐 기자들은 어깨 동무하고 아 그런 거야 뭐 뭐 뽀뽀도 하고 예, 뭐 그런 쇼할 수 있죠. 예. 인간적인 면이 있다. 그때만 인간적인 거죠. 지만 그렇죠. 국민들은 이인자를 죽어나갈 때.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후락, 김형욱, 김종필 다들 스쳐 지나가는 조연들이었지 영원한 이인자가 없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후계자도 참 사실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은. 그 그러니까. 하나회 하나의 말고. 전두환 동기 중에 손영길이라고 있었어요. 손영길이 술 먹고 이후락한테 이제 형님 준비하시죠. 예. 이 얘기가 이제 들고 돌아서 박정희한테 딱 갔어요. 윤필용이었구나. 윤필용이 이후락한테 현님 준비하시고 예.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아니다. 손영길이 한다 이후락? 그랬나? 나 그거는 정확히 몰라요. 윤필용인 하여튼 그 후배 중에 윤필용 사건이라고 있어요. 윤필용 아주 잘 나가는 후배였는데 검색해 보세요. 바로 그 여파로 이후락, 윤필용, 손영길까지 다 날아갔죠.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떨어뜨리는. 이후락 평양 가고 청산가리 갖고 갔대요. 여차하면 죽겠다고 김일성 만나고 왔던 이후락도 그때를 정점으로 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주의자야. 그러니까 차지철도 좋아하고 있을 게 아니고 네. 언젠가 날아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만큼 권력에 대해서 내용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동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옛날에 믿었던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대가 급부로. 야 오늘 저 박정희에 대해서 전두환은 뭐 나중에 두고두고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거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다시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라 그렇다면은 최측근이거든요. 그 윤필용을 고문해 갖고 결국 옷 벗기고 얼마 전에 죽었어요. 네, 윤필용 얼마 씨가 전에. 윤필용 사건 고위직이었군요 당시에도 역시.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형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손영길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 하나회의 그 당시에 가장 선두주자 전두환이 아니었고 예 그런데도 그냥 바로 날아간 자기 거예요. 권력에 예. 대항했다는 그게 이제 이후락 그거고 준비했다는 예. 이유로. 또 그 전에 김형욱도 음. 결국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다음에 해외에 있다가 프랑스 모처에서 닭의 모의로 이렇게 간 그런 것도 있고요. 야 근데 사실 이거 진짜 드라마틱하고 영화로 만들어지면 몇 개 있었지만 궁정동 사람도 있었지만 야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대단한 역사예요. 박정희 기념관이라 그러면은 예. 박정희 괄호 열고 우상화 가로 닫고 기념관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 일대기를 담은 그게 나온다는데 뭐 영화 만든다는데 그러면은 혹시 육박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영수와 박정희가 싸우는 게 육박전입니까? 네. 청와대에서 예. 소품은 재떨이. 예. 그러니까 이 육박전. 이 유경수 여사는 당시 청와대 육박전과 이심전심 기가 막히네. 네.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해. 그쵸.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야. 이심전심이야. 그러니까 청와대 내 그 야당이라고 했었잖아요 유경수 여사가. 육박전. 예,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하지만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유영수도 여잔데 예. 박정희 그 조그만 사람이 말이야. 맨 여자들 그냥 그래서 이제 그 후리고 다녔으니 그냥. 아유. 측근을 통해서 그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유경수 여사한테도. 그래갖고 화를 냈을 때 이제 재떨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님자 내 재떨이 받아. 그래서 재떨이 받고 막 콜. 응. 그때 나온 말이 그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님자 사내 자식 아랫돌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끊어. 그때부터 아랫돌이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대요. 그것도 일본 군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특히 저 성누리당은 아랫돌이 쪽에 대해서는 김태형 씨의 그 아랫돌이 재수 씨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성계 특지 성계가 어떻게 형태로 생겼는지 알아서 이름이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김형태. 그래요. 예, 원래는 김성기의 형태래요. 예를 들면 이름이. 이제 그게 좌진지 우진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중지라고 하더라고요. 중지였대요. 예, 중지를 모은다 그래가지고 곧게 뻗은 그 김성기 형태에 예. 재수 씨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때 박근혜가 아빠가 말한 그네야 사내 자식들 아랫도리는 건드는 게 아니야. 아랫도리 얘기는 사적인 얘기니까 그만둬. 이렇게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는. 사실 뭐 저희도 그렇게만 된다면야. 별로 근데 우리는 뭐 성욕이 없는 남자들이라. 근데 박근혜가 아무튼 아버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성적인 쪽의 얘기는 뭐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강간미수든 그쪽은 묻어두겠다 그래서 김용태가 아직 건재한 거 아닙니까?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요 박사 위에 복사 있죠. 네. 그것도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인 박사모거든요. 사실 박사모보다 박사들이 쓰는 모자가 박사모잖아요. 그 위에 복사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태와 문대성은 박근혜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부정하는 게 되죠.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박사모든 복사모든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랫돌이 신경 쓰지 말라던 아빠의 유지를 받들어서 박근혜는 그래서 살면서 남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아랫돌이는 건들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예전에는 예. 박사 위에 복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육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두환 이번에 거기서 저- 또 사회를 받은 거야. 예, 그 사회 얘기 다음 주에 한번 계속해서 그럴까요? 이어서 오늘 1탄밖에 안 됐네요. 박근혜와 박정희 얘기밖에 못 했기 때문에 전두환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개그로만 해도 제가 한 시간씩 합니다. 박정희, 아유. 전두환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꼭 여러분 저 박정희, 전두환 2탄, 그럴까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개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육사 시리즈라고. 오. 예, 서울대 위에 육사 있었다 그랬죠 그때는. 들어가서 그렇죠. 권력을 탄찰한다 그래가지고. 예.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우리 손병희 선수의 노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 지금 대한문 앞에서 분향설계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2명의 노동자가 지금 쌍용자동차의 고동민 지부장 계시죠? 예. 그분이 어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답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풍산 마이크로텍이라고 하는 부산에 공장을 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희망 대장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추풍령을 넘어왔대요. 아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까? 예. 서울 상경 운동인데. 그래서 뭐 평택도 드릴 거고 뭐 그럴 텐데 거기 이제 댓글 달았던 게 너무 예술이에요. 그걸 작사로 삼아서 지금 노래를 만드신 네. 거예요? 네. 야, 고동민 작사, 손병희 작사, 작곡 노래. 네. 자, 제목을 그럼 뭘로 할까요? 우리가 희망이라고. 우리가 희망. 네. We are hope. 어. 저 영어를 굉장히 반미주의자라서 물 건너와서 영어 고정시키고. 이따 호픈 한 잔. 어제 걸은 좁은 길이 오늘은 넓은 길이 내일은 손잡고 가는 길이 좁아 힘내지 않고 찬찬히 옆으로 손 내밀면 누군가는 굳게 누군가는 슬며시 함께 걷더라도 우리가 사람임을 믿게 되더라고 우리가 희망 어제 걸은 좁은 길이 오늘은 넓은 길이 내일은 손잡고 가는 길이 좁아 힘내지 않고 찬찬히 옆으로 손 내밀면 누군가는 굳게 누군가는 슬며시 함께 걷더라고 우리가 사람임을 믿게 되
희망 우리가 희망. 아유 잔잔한 그 가사가 너무 좋고 예 아무튼 12월 달 중요하긴 한데 사람으로서 돌이켜보면 이게 끝이 아니고 늘 살 때까지 할 때까지 하다 가는 거죠 인간이. 그렇죠. 저희가 이제 40대 초중반이지만 우리가 90까지 혹은 80까지 산다 그랬을 때 앞으로도 정권을 정부를 대통령을 또 국회의원들을 8명 9명씩 뽑을 수 있어요. 네네. 헌법이 바뀌면 또 더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 지금 이렇게 상경투쟁하는 노동자들이나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사실 계급적으로는 각성들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박정희 전두환 저런 신화에 또 노동자 농민 중에서도 또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가면서 각성을 못 시킵니다. 네. 본인 팔자기도 하고 조금 불쌍하죠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본인들은 그게 또 좋은 건 줄 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좀 깨어나시길 바라고 지금이라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길 바라고 뭐 결국 우리가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다라는 제목도 좋고 네. 뭐 이보다는 의를 쫓아서 사시는 게 죽을 때 좀 떳떳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손병희 선수와 노정렬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